20대 초반쯤에 어떤 직업을 대충 희망한다는 것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저는 그런 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꿈이 꼭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은 동시에 절망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 꿈이 되지 않으면. 그런데 저는 꿈이 없으니까 오히려 절망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네, 뭘 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바꿔서 나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봐야겠다. 진짜 하고 싶은 게 없는 거라면 엉덩이를 가볍게 하고 오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바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직업이라는 것은 이름만 듣고 그냥 대략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고 일을 해보면서 이 일은 나랑 안 맞다 이러면서 빗금을 치는 방식으로 제가 원하는 일을 찾았었던 것 같은데 언제나 그렇듯이 생계가 제일 중요해서 저는 살면서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또 하자고 하니까 하고 그런 온갖 일들을 그러네요. 벌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단체적으로 일을 하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아쉬움을 느끼시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 내 이름이 빛나지 않고 내가 한 만큼 인정받지 않고 아무도 내가 이걸 한지 모르는 그게 되게 어떤 의미에서 허탈함을 가져오는 일이기도 할 텐데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월급 이 정도 받으니까 이만큼만 일해야 되겠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저를 그렇게 다 쓰거나 그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손해를 보는 일이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럼 내가 진짜 열심히 한 일이 뭘까? 난 최선을 다한 일이 뭐지? 일과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돈을 안 받는 일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돈 받는 일과 관련해서 제가 열심히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돈을 받는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느낌이 아니라 기대와 믿음을 받는 느낌이었고 이름을 걸고 내가 어떤 거를 하겠다고 말하고 그걸 지키는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지만 너무너무나 의미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참 발칙하고 발랄하고 귀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꽃은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면 저절로 피죠. 또 태양은 때가 되면 저절로 뜹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도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똥오줌이 마려우면 배출을 하는 식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이 물질인 육체는 자동적으로 그러려고 하는데 이 몸에 깃들어 있는 우리들의 영혼의 활동을 하는 관계로 어느 정도 우리 몸을 컨트롤하려고 들죠. 그러다 보니 내 영혼의 능력에 따라서 배고픔을 좀 참아낼 수도 있고 졸음을 참아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육신이라는 건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서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 영혼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육신에 갇혀 있을 땐 영혼이라고 부르고 이 육신에서 벗어나게 되면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신을 부르는 이름은 참 다양합니다. 귀신도 신이고 하늘이라는 곳에 있다는 신들도 신입니다. 흔하게 우리가 들은 바로는 삼천대천 세계가 있어서 그곳에 신들이 머문다고 하더라고요. 3000개의 큰 하늘이라고 했으니 그 밑에 또 얼마나 많은 하늘이 있겠어요. 아마도 이 지구별에 살고 있는 80억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신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 한 명의 인간에게 수호신이 최소한 둘씩은 붙어 있을 수 있겠죠. 이 우주에서 이 지구별이 특별한 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 때문일 겁니다. 이 인간만이 신과 물질인 육체가 결합을 해서 정신의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인류가 지금까지 진화 발전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을 다 끌어다 모으면 딱 제가 설명드린 모습입니다. 우리가 특정 종교에 매몰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과학이라는 틀로 인간을 가두지만 않는다면 저의 이야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빅뱅 이론이 천지창조의 모델이 된 것처럼 말이죠. 저의 이 가설이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파노라마가 하나로 연결되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인간은 일단 동물의 육신을 하나 점지받아서 살아가는 신입니다. 마치 수갑을 채우듯 동물의 육신에 갇혀버린 신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힘이 1000분의 1로 축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육신의 수갑이 강력하다는 거죠. 마치 삼손이 머리를 잘려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몸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깨끗하게 비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생의 기억도 전생의 어변도 깡그리 지워버리는 거죠. 본인이 신이라는 사실도 있게 만들어 이 팔뚝만한 아기의 육체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아이의 몸은 또 어떤가요? 깨끗한 백지 상태입니다. 물론 그 DNA 속에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유전적인 정보들이 녹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문제는 어차피 살아가면서 다시 환경을 통해서 발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 셈입니다. 이 몸은 정말로 강력해서 동물의 짓을 반드시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배가 고파지면 울고, 똥오줌을 싸서 불편해지면 울고, 졸리면 자고, 신기한 것을 쳐다보는 식으로 이 동물의 활동을 일평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피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 일에는 돈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생명활동은 돈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마치 공기나 물에 값을 매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차이를 보이는 건 바로 영혼의 활동입니다. 즉 동물을 넘어선 인간이 하는 일이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노동을 파는 따위의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영적인 성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동물의 짓이고요. 육신 너머의 활동, 즉 영혼의 일은 정보와 지식을 만들고 전달하고 다시 그것들을 발전시키고 하는 활동에 있다는 말입니다. 인류는 이걸 몰랐던 거죠. 우리가 육신을 뒤집어 쓰고 살다 보니 자신들이 신이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이 얘기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의 이야기로 끌고 가보면 이 천지창조가 벌어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진 근본 원인이 바로 신들인 우리들에게 있었었고, 천지창조 이전의 우리들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 상태, 마치 있는지 없는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깨끗하고 맑은 상태에서 그저 존재하던 신들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우리들이 분열을 일으킨 죄로 물질의 세상으로 쫓겨나와서 천지창조가 일어나게 되고 지구별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몸이 만들어지고 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이고 지식과 정보들을 만들어서 진화 발전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지구별의 아프리카 동쪽에서 출발한 인류는 이 지구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각자 자신들의 지역에서 문명을 만들고 깨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결과 다시 전 지구를 하나로 연결시켜 전 인류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봤던 이야기들 아닌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이며 또 무국에서 태극으로, 태극에서 다시 음양으로 분화된 이야기며 전 인류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이야기들을 다 끌어모으면 딱 제가 설명드린 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였으며 하나님과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였다는 말이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지구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탄생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처럼 수없이 윤회를 하면서 겪어왔던 그 모든 과정들이
다시 하나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을 보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작동을 합니다. 미국 회사의 제품을 중국, 베트남 등에서 만들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이 소비를 하고 있죠. 전 인류가 만든 모든 지식과 정보는 인터넷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공통 언어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나 과학의 언어 같은 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우리들은 좀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고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문화,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분업과 협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하고 너는 나를 필요로 하게끔 이미 인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기만 하면 저절로 사라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판 위에서 우리는 일과 직업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거의 모두가 20세기 버전의 것들입니다. 특히나 60갑자 인생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생각들이죠. 이미 100세 인생이 펼쳐진 21세기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새 판을 짜야만 합니다. 지금은 과도기고요.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배우고 알아온 지식 정보를 재료로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과연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이며, 돈은 또 뭐고, 가족은 무엇인지, 혈연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행이 되는 것인지 같은 것들을 낱낱이 따져보고 새로운 사회관계망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이 새 판은 기존의 것들과는 달라야 할 겁니다. 그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 그래서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라야 할 겁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손해가 생기는 판때기라면 누구도 동의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우리의 몸과 영혼의 관계도 좀 더 낱낱이 밝혀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병원이 따로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상생의 구조를 사회 시스템으로 만든 인류는 너도 나도 모두 공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의식의 확장이 여기까지 이르러야만 비로소 21세기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21세기의 일과 직업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고요. 21세기의 직업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일과 직업을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엉뚱하고 관계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을 하냐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세대들은 반드시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만 하고요. 그래야 남은 여생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직 우리들의 봄날은 오지 않았으니까요. 인생의 보람을 얻고 가야죠. 죽기 전에 이 일을 해내야만 할 겁니다. 대신 젊은 세대들은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걸 잘 들어두고 세상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미래는 여기에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